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서 제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앞니 임플란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내일 마무리를 하거든요. 방송 나간 다음 날. 네. 그래서 지금 앞니가 좀 흉합니다. 근데 내일 딱 그 치료를 받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이빨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마침 그런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먹다가 그랬는데 네. 그래서 너무 흉해가지고 먹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계속 발음이 새고 있었는데 네. 이빨을 하고 나면 훨씬 더 깨끗한 발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뜩이나 흉하게 생긴 얼굴인데 최근에 내가 안유진 짤이 나랑 돌더라고. 누구야 자꾸 그러니까 자꾸 외모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찬 기자가 상처 안 받아야죠. 상당히 돈이 많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죠? 치과 치료하면서 그러니까. 네, 데미지가 이제 좀 식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매주는 아니죠. 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썰 위주로 지금 멤버십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아예 코너를 정했습니다. 올 시즌 그 겨울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네. 주간 썰 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금 1차 정리 한번 했었는데 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음지에서 멤버십이나 라이브로만 조금 썰을 풀려고 했는데 이 약간 공개 방송에서 하는 또 묘미도 있고 저희 멤버십 가입하지 않은 분들께도 뭔가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준비한 코너가 바로 주간 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독 번호 나온 거 위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약간 화제가 됐던 것들 오피셜이나 혹은 그 썰 얘기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음. 제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음. 감격스럽네요. 하늘에서 내려왔지 뭐. 그러니까요. 새해 예. 선물이지. 네. 제가 지금 계속 뭐 다른 유튜브 보면은 막 하기 전에 막 광고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한 6분의 1이 광고야. 그러니까요. 시간이. 예. 저희도 그게 왔거든요. 네. 광고 보시죠. 100년 된 삼삼 드셔보셨어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 시원한데 이게 수천만에 수억 원짜리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포털 사이트 쳐봤는데 가격을 찾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왜냐면 일반 직장인이 살 수 없거든요. 바로 이 백진삼 음. 이거죠. 방금 만기자 뭐 어때? 효과 있어요? 나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 얘기하고 있어. 예. 이게 어떤 제품이냐? 네.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노공법 기술을 적용해 흡수율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진세노사이드 한번 들어봤죠. 셋째 낳는 거야? 네. 일반 홍삼에도 이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 들어가 있지만 백진삼 삼삼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 우와. 네, 많은 경이로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먼저 제품을 체험한 약 6천 개의 후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하나 더 추가하겠네. 체험 후기 먼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진삼 산삼은요.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본 분, 네, 돌아가온 분, 네,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우리 네,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그렇죠. 8시간으로 부족합니다. 네, 입맛이 없으신 분. 이건 아닙니다. 자, 백진삼 삼기력은 섭취 후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 100% 환불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만큼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입니다. 네, 현재 3+1 5+2, 7+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량 부족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방송에 나왔던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네. 오늘도 단독 보도가 나왔던 안재준 선수. 안재준. 네, 선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스토리는 부천과 강원이 협상을 했고 거의 다 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렬이 되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돌아다니는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준 선수는 사실 올 겨울에 주목받는 선수 중에 하나였던 게 지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고요. 네, 또 K리그 2에서 정상껏 활약을 했던 선수들은 또 K1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안재준 선수는 계속 빅클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실제 콜은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게 아마도 이적료 문제였죠. 네, 네. 작년에 박재용 선수가 10억이 넘는 이적료로 전북으로 이적을 한 뒤로 K리그 2에서 잘한다는 선수들은 일단 두 자릿수부터 시작하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어느 팀 하나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에서 강원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강원이 이제 안재준 선수에게 일단 두 자릿수는 아니고요. 네. 한 자릿수 이적료를 제시를 했고 또 안재준 선수도 개인 협의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틀어졌냐? 음,
이 부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날 부천에서 그 어떤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결제안을 갖고 들어가는데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 측에서도 뭐야 안재준은 좀 잔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부천이 원했던 금액보다는 적었던 것도 사실 팩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금액으로 굳이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 금액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보내지 맙시다. 음.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안재준 선수가 또 부천에서 최고 스타다 보니까 네. 남기는 쪽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결렬이 되는 분위기인데 안재준 선수가 오늘 인터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부천은 큰 틀에서는 보내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급할 게 없는 게 안재준 선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림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때 좋은 기량을 인정을 받아서 해외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안재준 선수가 만약에 난 어떻게든 가야겠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버전으로는 안재준 선수 부천 잔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 축구 팬분들이 아마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서류 그리고 결제를 받으러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결제는 안재준과는 관련 없는 그렇습니다. 결제. 그런데 안재준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모두가 된 거죠. 뻘쭘한 상황이 됐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온 이 시점이 조금 애매했던 게 네. 만약에 이 보도가 하루라도 늦게 나왔더라면 아마 이미 결정을 하고 마지막 그 서류는 안재준 걸로 다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했겠죠. 네. 근데 저희도 기사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루 늦게 쓰는 것 자체가 어렵죠. 네,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니는 왜 이렇게 많이 놓치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제 철학인데 이거는 네. 저는 합의서가 주고받기 전까지는 절대 기사 안 쓰거든요. 네. 나 때문에라도 혹시 빠그러질까봐 네. 빠그러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무산이 될까봐. 무사히 될까봐. 네, 근데 그거는 거의 다 된 거는 사실 써도 되기는 한데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한번 결렬이 됐고 다시 붙을지 말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자, 권창훈 김태환 선수 단독 보도 나왔죠.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단독 보도 중에 가장 놀랐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깜짝 놀랐죠. 네. 저는 권창훈 선수 소식은 몰랐어요. 사실 뭐 제 멤버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적 시장에 한 100개 정도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희가 한 90개 이상은 좀 안다고 자부하는데 빅 선수는 사실 뭐 뻔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소문이 금방 나니까.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몰랐던 부분이라 사실 좀 크게 놀랐고 특히 이거 보도 나온 당일날 아마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수원 팬들은 특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권창훈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느껴지는 글들이 오늘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피셜 뜬 이후로도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글을 남긴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김태환 선수는 살짝 묻힌 감이 있습니다. 네. 사실 김태환 선수도 굉장히 큰 건이죠. 네, 울산에서 전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권창훈 선수에게 살짝 묻힌 감이 있고 지금까지는 권창훈 선수만 일단 오피셜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권창훈 선수는 계속해서 유럽행을 추진했던 것이 팩트고요. 그렇죠. 하지만 유럽에서 이렇다 할 콜이 없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네. 수원과 계약이 완료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전북에서 연락이 왔죠. 네. 전북에서 권창훈 선수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렇게 높은 금액 권창훈 선수가 지난 여름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에서 3년에 30억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의 몸값을 자랑했던 선수였는데 사실 굉장한 헐값에 제안이 들어왔고 권창훈 선수 역시 이제 뭐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사실 국대급 선수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국대급 선수를 어쨌든 복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살아나면은 굉장한 이득이 되는 영입이 되는 거고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잘할 경우 이제 연장 옵션을 두면서 다시 한번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험 장치도 해놨고요. 어쨌든 권창훈 선수의 부활 여부는 전북 팬뿐만 아니라 수원 팬들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됐습니다. 네, 일단 같은
날은 아니죠. 네, 이영재 선수가 검증된 네, 미드필더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권창훈 선수는 약간의 모험수다. 이거는 전북의 모험이기도 하고 권창훈의 모험이기도 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김태환 선수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오피셜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영입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요. 음. 김태환 선수도 전북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태환 선수도 올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고 나서 계속해서 거론됐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태환 선수도 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음. 인천, 전북, 강원 음. 네 팀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선수였습니다. 서울과는 실제로 협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서울은 제가 알기로 그 김태환이 아니고요. 아, 수원 김태환. 네, 수원 김태환 아, 선수고 네, 일단은 그럼 관심이었구나. 관심이었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관심이었고 강원은 조금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전북이 지금은 최철수 선수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김태환 선수 오른쪽 풀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안현범 선수는 계속해서 윙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사실 포백에서의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포백에서 잘해줄 수 있는 풀백이 필요했고 김태환 선수로 낙점이 되는 분위기죠. 김태환 선수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메디컬 테스트는 보도에 나왔던 대로 그 시점에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어쨌든 김태환 선수는 아시안컵 관계로 아마 오피셜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전북행이 상당히 유력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은 이적료 없이 네, 두 선수를 품는 그런 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이준석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숨어진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무 같던 공격수들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준석 선수 대표적입니다. 이 선수가 가진 게 상당히 많은 그렇죠. 신인 때 기대가 엄청 높았죠. 차범근 네. 축구 대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망주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기술이 상당히 좋고 스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즌 상무에서 좀 가능성 커리어 하이를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준석을 향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손FC가 아니라 김도균 감독입니다. 김도균 감독이 이준석을 원했고 네. 손FC랑 얘기가 잘 됐는데 김도균 감독이 어디 갔어요? 이랜드 갔죠.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김도균 감독이 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다시 또 이준석을 관심을 보인 거예요. 네. 그런데 김은중 감독이 새롭게 새롭게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김은중 감독이 이준석에 대한 가치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절대 이랜드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직접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준석 선수를 품게 됩니다. 사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핵심 기조가 세대 교체예요. 무려 17명이나 되는 선수를 다 내보낼 정도로 네. 기존의 나이 많은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젊은 선수들을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선수를 품게 되면서 공격 쪽에 기존의 이승우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승우 그다음에 잔류가 확장된 이광혁 선수와 함께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은중 감독과 어떤 궁합을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손FC는 약간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네. 그런 팀으로 발버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나상호 선수입니다. 네. 네, 나상호 선수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FA가 되면서 네, 올 시즌 거치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기조로는 기성용 선수는 일단 구단을 어떻게든지 붙잡겠다는 기조인데 나상호 선수와는 일찌감치 네, 서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상호 선수가 작년부터 꾸준히 해외 진출을 원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죠. 네, 유럽 진출도 알아보고 그런데 구단과 선수가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시즌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FA로 팀을 찾다가 유럽이 아닌 일본 승격팀인 마치다 젤비아로 일찌감치 협상을 맺었습니다. 사실 발표는 얼마 전에 났지만 거의 뭐 가닥이 잡히는 오래됐죠. 이 오래됐습니다. 얘기 나온 지 오래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발표만 좀 남겨둔 그런 상태였다. 근데 그 사이에 팬들은 그래도 혹시라도 뭐 재계약 얘기를 했지만 일찌감치 어느 정도 결정난 딜이었고 얼마 전 그 구단 공식 채널 보니까 감독과도 인사를 하고 갔더라고요. 굴이 와서 그러면서 나상호의 3년 서울에서의 3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팀은 나상호뿐만 아니라 오세훈 오세훈 선수도 선수. 데려오면서 네. 한국
전북과 굉장히 인연을 맺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전부터 이 마치다가 2부에 있을 때부터 한국 선수를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선수를 워낙 좋아하는 그 수뇌부가 있어서 네, 한국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 근데 2부 때는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승격을 하고 나서는 조금 많이 기조가 바뀌는. 네, 그래서 오세훈 나상호 K리그 아마 모든 감독들이 바라는 조합을 마치다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로서는 나상호 자리는 일단 윌리안 선수가 네,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영재 선수. 이영재 선수. 이영재 선수도 오늘 오피셜이 났습니다. 네. 뭐 사실 전북이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드필드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좀 나가지 않았던 부분. 네. 사실 그 전 시즌까지는 쿠니모토 선수가 이 부분을 좀 맡아줬고 사실 계속해서 백승호 선수에게 이 부분을 기대했는데 백승호 선수는 좀 전문 풀맨은 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공격 전개 그러니까 안 되면서 좀 단조로운 뭐 나나보아탱이 들어오고 나서 롱패스 위주로 간다든지 좀 중원 쪽에서 조금 답답했던 양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이 처음부터 공을 들였던 선수가 바로 이영재 선수였습니다. 이영재는 상당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울산도 친정팀이었던 울산도 복귀를 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팀들이 지금 이영재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전북이 제일 적극적이었다고 말씀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배팅을 많이 했다. 사실 울산도 꽤 좋은 금액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재 선수가 나이가 이제 거의 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장 조건이 좋았던 팀을 선택을 했고요. 전북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영재를 품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주고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생기면서 중원 쪽에 확실히 무게감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네. 기존에 워낙 삼선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영재 같은 유형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전북에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페트레스쿠 감독이나 박지성 디렉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영재는 좋은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견이 없는 영입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활약도 좀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전북이 이 스카우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좋아 보이는 게 컨셉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 하나 영입해 놓고 어떻게든지 다른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영재 티하고 조합이 딱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채우는 게 뭔가 전북의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발잡이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영재, 이재익 다 왼발이거든요. 권창훈 선수까지. 권창훈도 그렇고요. 네, 왼발의 비중이 시아고도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영재 선수뿐만 아니고 그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뭐 지난 버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고승범 선수라던가 이순민 선수라던가 이 선수들이 지금 동갑내기 베테랑 미드필더거든요. 아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 선수가 지금 가장 잘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왜냐면 가장 잘할 나이야. 그렇죠. 전성기의 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간에는 조금 더 젊은 나이대 선수들이 그렇게 좀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30대 선수들이 지금 주무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살짝 아쉬움을 표하는 어떤 관계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선수가 뭔가 K리그 미드필더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선수도 류재문 선수. 네. 류재문 선수도 공교롭게도 30대 선수인데요. 일단은 FA가 되고 나서 강원과 아주 밀접하게 협상이 됐습니다. 썰에서는 강원 계속 다 됐다는 얘기들이 엄청 돌았었죠. 네, 그 기사 보도도 나왔었고. 맞아요. 먼저 나왔었죠. 네,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선수 측도 일단 강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병지 대표도 류재문에 대한 관심을 네. 직접 말하기도 했었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막판까지 어떤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참전한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일본 쪽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네, 유재문 선수 본인이 일단 일본 축구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서 일본 늦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K리그에서 관심이 있었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가 보강이 필요한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류재문 선수 개인적으로는 어떤 김기동 페로몬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있을 때도 류재문 선수가 김기동 축구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김기동 감독도 류재문 선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지금 이적료가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영입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류재문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미 쪽에
보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성용을 무조건 붙잡는다는 계획하에 기성용, 류재문, 팔로스 배치 플러스 알파로 이승모도 있잖아. 이승모 선수도 있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중원을 꾸릴 그런 계획입니다. 자, 플라나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플라나 선수도 전북행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전북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플라나 선수는 정말 깜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깜짝 영입 시도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그렇게 K2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일단 무엇보다 전남 팬들이 놀랬죠. 네. 전남의 그 친구 하면 다 발디비아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플라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플라나가 맞았습니다. 전북 네. 프런트 역시 처음에 이제 단페트레스코 감독이 전남에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발디비아인 줄 알고 반디비아를 하려고 했는데 네. 플라나라 그래가지고 네. 부랴부랴 놀랐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마우링요 그때 오르샤를 거르고 데리고 왔던 마우링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 그런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의외로 감독이 모르는 무언가를 보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플라나가 처음 얘기 나오고 나서 에이전트들이 다 그랬대요. 전북 찾아가서 아니 플라나보다 훨씬 여기 좋은 선수 있어요. 차라리 이 선수를 봐주세요. 이런 레터를 플라나 썰이 나오고 나서 무지하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래? 감독한테도 그것도 한 번 더 재고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는데 이제 더 좋은 선수를 찾게 되면서 네. 플라나 선수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지워지고 플라나 선수는 중국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난퉁이라는 팀. 난퉁. 저도 왠지 이부 같은데. 네, 저도 그죠? 들어본 적이 없는 팀이라서 네. 이 팀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K리그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수도권, 있는데 네. 확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플라나 선수는 전북행이 사실상 무산이 됐고 또 이제 아마 국내 복귀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북이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네. 가치는 상당히 좀 올라갔어요. K리그 2 팀이나 이런 팀들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뭐가 좀 있나? 쏠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북행은 무산이 됐다. 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름이 전북 에르난데스. 네. 네. 창기자가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보도는 아니고 멤버십을 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네. 전북의 에르난데스의 전북행은 좀 가까워지는 분위기다라는 말씀. 구체적인 얘기는 멤버십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김호규 선수. 김호규 선수. 새해 직전에 제가 단독 보도를 썼었는데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단독 보도 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김호규 선수는 사실 이번 이적 시장 K리그 2에서는 상당한 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센터백이 워낙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는 가장 믿을 만하고 김호규만한 센터백이 없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세게 붙은 데가 성남과 이랜드였습니다. 거의 성남으로 가는 분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썰 보니까 김호규 선수가 거의 약간 도계자까지 받고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러면서 이 성남까지 찾아갔다가 배신하고 갔다 얘기인데 이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무렵에 성남에 찾아간 건 맞는데 성남 갔다가 이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성남에 찾아간 이유가 이랜드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였어요. 네, 제가 그건 정확히 알고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기영 감독에게는 저는 이랜드를 갈 것 같습니다로 얘기를 하고 이기영 감독과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프런트와는 아직 얘기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러 갔던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 근접했던 건 사실이고 성남이 더 큰 금액을 제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쪽도 아마 김도균 감독 페로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도균 감독이 일찌감치 김호규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김호규 선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랜드 행이 결정이 났고 이랜드는 오스마르에다가 오스마르 김호규야. 네, 상당히 그러니까 김동균 감독이 손FC에서 이 수비수들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김도균 감독 아마 전주련지에서 파라다이스를 보지 않을까. 수비 이렇게 하는 거였나.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있죠. 그 부분이 조금 변수긴 한데 어쨌든 서울 이랜드는 이전에 없던 괜찮은 센터백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오스마르 같은 경우는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김호규를 축으로 수비 라인이 구축이 되면서 보다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성남이 만약 김호규를 영입한다면 네, 조성욱 선수가 네, 수원 FC로 네. 가는 연쇄 이동이 일어날 뻔했는데 일단 김호규 선수의 딜이 되지 않으면서 조성욱 선수도 뭐 같이 올라갔지만 일단 성남은 남기는 쪽으로 네, 가닥이 잡혔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네.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음.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단독 보도를 중심으로 한 썰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그럼 9일부터 음. 15일까지로 되겠죠.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가 그때도 뒷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